예, 요 작품은 꼼빠니라고 불리는 작품이고, 그 꼼빠니가 그 고어로 빠니는 빵, 그리고 꼼은 뭔가 함께 나누다 이런 뜻으로 해서 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뭐 이런 이제 속뜻이 있어요. 식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의 돌봄에 대한 이제 주제 작업의 한 몇 년째 이제 하고 벌써 3년 됐는데 3년 전 작업인데 제가 이제 쭉 예전부터 한국 여성의 삶 아니면 그러니까 한국 여성이라 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서구 사회에서 아시아 여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여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냐면 제가 맨날 겪는 거잖아요. 제가 20대면 20대대로 그때 제가 또 유럽에서 있었는데 30대에 또 요구되어지는 거 아이 왜 안 낳냐 뭐 이런 거 있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그 여성의 삶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작업을 해 오던 차에 제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 또 다른 돌봄 노동과 그 다음에 여성으로서의 그 이 사회 안에서 특히 어린 아이를 돌보는 여성 작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질문이 올라왔어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있는 여성 작가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이 미술계에 사실 별로 없고 그것을 서포트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정서도 없고 물리적인 뭐 도움도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그 돌봄이 뭘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에 떨며 나의 커리어를 걱정해야 되고 예술가로서 그 우리가 탐색하고 탐구해야 되는 그런 어두운 면, 뭐 우울한 거, 슬픔, 뭐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우리가 되게 탐미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아이 엄마가 됨과 동시에 저는 언제나 쾌활하고 밝아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는 거를 계속 강요받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 두 예술가라는 세계와 아이의 엄마로서의 삶의 그 균형을 저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너무나 오랫동안 고립감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돌봄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제가 한 작업은 그 육아일지를 제가 한 30개월을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아일지를 몇 시에 얘가 깨고 자고 먹이고 뭐 소변, 대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거를 제가 빨리빨리 하려고 이렇게 그래프처럼 기호로 체크를 한 걸 30개월짜리 이제 노트가 있는데 또 당시에 제가 아이를 혼자 좀 키워야 돼가지고 베이비시터와 제가 둘이 이제 하는데 정보도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노트를 가지고 처음으로 한 작업은 그거를 피아노 소나타로 변환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걸 안무로 해서 제 출산을 한 여성의 신체로서의 작가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안무를 하고 그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육아에 관련한 작업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이게 도대체 돌봄 노동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이 가져졌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돌봄 노동이 주로 가정 안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뭐 자녀와 부모도 그렇고 왜 노부모님도 그렇고 배우자든 뭔가 그 아직까지 가족 안에서 그 돌봄을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그게 또 관계성이잖아요. 돌봄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거기에 생기는데 그 관계는 사실 그 이전에 어떤 가족 관계에서 또 발생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가 되게 복잡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이제 요 전 작업의 경우는 신체 접촉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든 환자든 계속 우리가 몸을 부딪혀야 되고 접촉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어떠한 이슈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신체적으로 뭐 이런 작업도 이전에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가 계속 그 돌봄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의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스폰지 재질의 설치물이 있어요. 이거는 평소에는 관객이 저기서 그냥 놀거나 쉬거나, 여기 빨간 조명이 그 적외선 조명 한의원에 가면 쬐는, 그래서 이제 관객이 사실 쉬는 설치물인데, 이 설치물이 여기서는 무대가 돼요. 그래서 4명의 퍼포머들이 우리가 약간 게임처럼 규칙을 하나씩 드렸어요. 신체의 한 부위를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뭐 눈을 감으신 분이 있고, 손을 이렇게 해서 손을 사용 안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4분이 미션은 출발부터 도착지까지 가야 되는데, 혼자서는 가기가 좀 어렵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도 좀 있고, 그러면서 출발과 이제 끝을 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몸을 부대끼면서 나아가는가, 혹은 살아남는가, 아니면 누구는 낙오가 되는가, 뭐 이러면서 이제 되게 압축적으로 그 관계들이 좀 보일 수 있게끔, 특히나 신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작업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앞으로 지금 또 더 하고 싶은 이제 작업들은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여성의 노동, 그러니까 특히 돌봄의 노동들을 우리가 수입하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그 필리핀 여성들이 와서 그 노동력을 수입하고, 또 다른 엘리트 계층의 혹은 부자 나라 여성들의 노동을 메꿔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의 노동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여성들의 이주가 시작이 되고, 그 이주를 통해서 생성되는 막 문화적인 갈등이라든지 다양한 갈등이 또 있을 거예요. 계급의 갈등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러한 지점도 굉장히 이제 저는 흥미로운 지점이고, 제가 그래서 최근에 또 한국 여성들도, 아시아 여성들이 또 서구 사회에 또 많이 갔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뭐 60년대는 뭐 때문에 가셨고, 뭐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가시고, 최근에 MZ 세대들은 또 되게 다른 태도? 왜냐면 한국이 너무 부자가 되고 K-팝도 유명하고, 그래서 또 다른 양상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계셔서, 또 한편 저의 이제 앞으로의 또 작업을 할 이슈들은 이제 그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개인전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조영주 작가님께 조금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순서를 좀 마련해 볼까 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었던 게, 조영주 작가님은 예전부터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 아기가 태어난 후로 굉장히 작품이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진 거를 저는 이제 느꼈어요. 그럼 혹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와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작업을 잘 하시고 정말 소위 말해 잘 풀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런 작품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결심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요 작업, 출산 이전에는 저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굉장히 다른 지역에 가서 아주머니들 커뮤니티와 함께 이렇게 댄스 필름 같은 거를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돌아다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랑 일을 막 야외에서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 아이 출산 후에는 조금 그렇게 출장 다니기도 어렵고 해서 좀 그 매체 방법을 달리 하게 된 계기가 일단은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혼자 작업실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나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좀 더 미리 계획을 하고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리 그 팀을 다 꾸리고 짜고 준비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예. 점점 그렇게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정말 아주 힘든 과정이었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제일 힘들었을 때가 베이비시터가 한 만 3살까지는 봐주셨다가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얘가 4살쯤에 이제 보냈나 그랬는데 그 처음에 어린이집 보내면은 뭐 1시간 맡겼다 2시간 이렇게 길어야만 4시간 5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눈물 콧물 다 하고 못 떼어내고 애를 막 이렇게 하다가 작업실이 또 막 저는 가면 버스로 타고 가면 1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얘를 10시에 맡기면 작업실 가면 11시인데 얘를 3시인가 4시에 찾아야 되면 작업실에 사실 한 3시간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작업을 그래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 3시간 중에 30분은 저는 꼭 명상 같은 걸 했어요. 왜냐면은 그걸 안 하면 작업을 할 수가 없었던 게 너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전도 막 잡혀 있지. 저랑 같이 비슷했던 또래의 작가들은 완전 막 스타 작가가 갑자기 막 되고 이러잖아요. 요 몇 년, 제가 아이를 낳는 몇 년 사이에. 그러면서 너 그 불안감과 막 질투심과 뭐 많죠. 그리고 뭐 경제적인 불안함도 있고. 그래서 명상을 30분을 하고 한 2시간 작업을 열심히 뭘 하고 어린이집에 얘를 찾으러 가고 그때가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정말 말로만 들어도 정말 상상만 해도 되게 진짜 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 뭐 궁금한 점 있으신지 원래 이렇게 또 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주시는데 그래도 저기 궁금한 게 있어요. 작품 보다가 설치 행위에서 하시는 분들 말고 시선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보채지 말았어야지. 잘 담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네. 요거는 이제 조금 매체적인 질문인데 제가 라이브 퍼포먼스를 이렇게 한 게 별로 얼마 안 됐어요. 다 비디오 작업을 사실 했고 비디오 안에 있는 퍼포먼스. 근데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제 우리 화이트 큐브 안에서 라이브라는 거는 무대와 객석 구분이 거의 없고 사방이 뚫려 있고 관객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관객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뜻밖의 어떠한 상황을 전환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걸 많이 목격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팬데믹 때는 그 라이브 방송으로 스트리밍해서 영상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라이브지만 우리가 또 영상으로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 안에서 사실은 퍼포머가 아닌 관객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화이트 큐브 조건 안에서 이게 매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라는 어떤 궁금함이 있어가지고 좀 이 작품을 시작으로 이렇게 관객이 사실 등장을 하고 그들의 시선이나 뭐 위치나 연령 뭐 이런 것들로 이 작품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얹어줄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거로 좀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릴까요? 저는 아까 그 육아일지 쓰실 때 어떤 그래프처럼 기호화해서 베이키보드나 포토했다고 하신 게 너무 인상 깊었는데 그럼 어떤 기호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소변 기저귀는 뭐 이렇게 V자고 뭐 대변 기저귀는 뭐 X자를 한다든지 그 잠자는 낮잠도 뭐 2시부터 4시에 잤다 이런 표시를 했고 뭐 우유는 몇 미리 먹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처음에 몇 달 대부분의 양육자는 해요. 왜냐면 의사들과 또 이렇게 보여줘야 되기도 해서 몇 달을 하지만 저는 좀 이걸 길게 한 이유는 제가 없는 시간 동안에 이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그 시터분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같이 예,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오면은 아, 뭘 먹었구나 이런 거 알고 아, 이제 뭘 줘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네. 끝내시려고 하는. 저는 별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선생님 그 영상이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까요?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른 질문을 해야지 생각했는데 영상이 지금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 어떠한 그러니까 그 작업 이게 왜냐면 두 가지 모드로 스위칭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엄마였다가 작가로 스위칭이 딱 되는데 이게 막 이렇게 안 되니까 누구나 뭔가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에서 나오는 그런 명상 뭐 이런 방법을 택한 거지만 이제 각자 작가님들마다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세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특히 여성으로서는 그거 자체가 좀 굉장히 저는 뭐라 그래야 되지? 아주 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였었어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작업을 막 하면 하루 종일 막 촬영하고 이런 날 있잖아요. 아니면 뭐 퍼포먼스 막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바로 다시 엄마가 돼서 막 씻기고 뭘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갭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집 앞에 어떤 공원에서 이렇게 쉬는 자리가 있어요. 저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을 안 해보시면 너무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저는 한 명인데 이 두 세계가 너무 극명하게 다른 세계를 오가야 되는 게 많이 괴로웠어요. 예. 특히 어릴 때. 예. 네. 저희 또 예. 이대철 작가님께서는 또 남성이자 또 육아를 담당하시는 분의 얘기를 잠시 후에 또 네. 들어볼 기회가 있어요. 네. 조영주 작가님께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받아도 될까요? 네. 제가 너무 재촉하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철입니다. 그 1층 내려가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러브랑 금박해서 한 게 이제 제 작업이고요. 사실 저는 그동안 이제 글자로 작업을 좀 많이 해왔어요. 약간 스트릿 문화나 뭐 힙합이나 이런 데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그런 식에 대한 어떤 작업들을 좀 해오고 좀 반항적인 작업들, 뭐 예전 작업 보면 욕도 많이 나오고 좀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낳고 키우게 되면서 이제 좀 가족에 대해서 시선이 좀 많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뭐 남성이나 여성의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하던 어떤 가족에 대한 어떤 제 시선의 변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작업에 이렇게 점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어떤 제 이야기를 조금 가볍게 좀 하고 넘어갈 거고 제목은 뭐 육아의 감정과 경험 그리고 평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제가 육아를 와이프가 더 많이 힘들지만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나왔던 작업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작업을 주로 해요. 이제 글자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나 어떤 제가 평상시 하고 싶었던 얘기들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글자 안에 이제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각자의 경험이나 기억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이런 글자를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좀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 스스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원래 저는 나 잘났다, 뭐 나 잘나고 싶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힙합이나 이런 데 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랩 가사 쓰듯이 좀 막 직설적으로 쓰는 것들이 많았는데 저런 러브 같은 작업이 사실은 제 작업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음 작업 좀 보세요. 그래서 원래 예전부터 저런 러브라는 작업을 많이 했고 넘겨주세요. 최근에도 러브라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제 작업에는 이제 사랑에 대한 작업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결혼 전에, 그러니까 아기를 낳기 전에 제가 느꼈던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과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사랑의 감정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러브라는 글자의 형태는 똑같을 수 있을지언정 그 안에 담겨있는 제 어떤 경험이나 어떤 서사적인 거나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서 같은 작업일지라도 되게 다른 형태나 의미의 작업들을 좀 띄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사실은 저희 가족을 좀 생각하면서 좀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작업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막 작업을 하면서 육아도 하면서 느꼈던 걸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 입으로 제가 육아를 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사실은 창피해요. 네.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처음에 육아라는 어떤 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여기에 써있듯이 같이 한다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뒤에 보이는 러브도 사실은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희 와이프랑 같이 작업을 한 거거든요. 와이프는 물론 미술을 하진 않지만 같이 자개 작업을 하면서 한 거고, 사실은 좀 끼워 맞힌 거죠, 작업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혼을 하고 이제 제가 와이프랑 오손도손 아기 없을 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많이 도와줄게. 내가 집안일 하는 거 많이 도와줄게. 근데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뭘 도와줘? 같이 하는 거지? 딱 그러는데 그때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게 그거 아니야? 도와주는 게 같이 하는 거지.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는 좀 그 생각이 변했어요. 아, 내가 같이 할 수 없는 게 있구나를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알았어요. 제가 임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아파하고 막 여기 아이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지만 그 말로만 듣던 그 입덧, 그 말로만 듣던 허리 아픔 막 이런 거, 막 살이 쪄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짜증과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는데 제가 뭐 도와주겠다고 막 호기롭게도 얘기하고 했지만 제가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저런 거구나. 그때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떤 거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밤에 잠 못 잔다, 100일 때까지는. 그러면 그걸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 육아의 어떤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도 얼마 전에도 저 좀 고마웠다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아기 뭐 100일, 200일 때까지 깨서 엄청 울어요. 한 2시간에 한 번씩 우나? 2~3시간에 한 번. 우는 것까진 괜찮은데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잠도 안 자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그 일념 하나였어요. 내가 같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와이프가 새벽에 잠에서 못 깨게 하겠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옆에 있었고 제가 항상 새벽에 돌봤고 그게 이제 제가 잠이 줄어드는 시작이었고 제 육아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도 잘 안 나고요. 글쎄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하는 게 항상 같이 있는 게 가치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같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되게 많이 심정의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희생 곱하기 포기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육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어쨌든 저희 아들이 4살이거든요. 4살인데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약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내 시간을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짜증나는 순간도 많았고 아까 조윤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아기를 돌보면서 작업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기가 태어나고 2-3시간 이상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작업도 해야 되고 일도 낮에 해야 되고 밤에는 아기도 씻기고 밥도 먹이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작업할 시간은 저는 새벽에만 할 수 있었어요. 집에서 아기 씻기고 원래는 재우는 것까지 했는데 우리 아이가 좀 그때는 너무 착해서 막 7시 반, 8시에 잤으니까 그때 딱 작업실에 가고 했는데 이제 점점 늦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밤에 8시, 9시에 집에서 나와서 작업실 가면 9시, 10시 되고 그럼 보통 한 새벽 4, 5시까지 작업실에 있다가 그리고 집에 오고 개인전 같은 게 있으면 아침 7시, 8시에도 들어오고 왜냐면 아기가 깨기 전에는 집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저한테는 좋았어요. 재밌었고 내가 무언가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구나. 내가 뭔가 와이프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구나.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나중에 이제 막 개인전도 있고 하면서 힘들 때 되게 희생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거를 되게 많이 포기한다. 막 피부도 안 좋아지니까 내 몸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누군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나 자신을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때 와이프랑 좀 싸움도 많이 있고 근데 좀 제가 되게 육아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던 착각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남자니까 육아를 하는 게 되게 특별한 일 같이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또 때마침 또 이대철 작가님이 또 애기가 갑자기? 주인공이 안녕. 왔어. 인사해, 하임아. 제 아들 하임입니다. 하임 엄마 옆에 가 있을래? 이러고 왜 그러면? 너도 왔어?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되게 남자로서 육아를 하는 게 되게 특별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희 와이프도 와 있지만 와이프는 사업을 해요. 같이 저희 같은 학교를 나왔고 같은 과를 나와서 미대를 전공했지만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도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포기하고 희생했는데 제가 그걸 못 본 거죠. 나는 밤에 아버 여기 계세요? 여기? 너 보려고. 아빠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어. 그래서 아버 저기 미안, 죄송합니다. 하면 엄마한테 가 있을래? 응, 그래.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못 봤던 부분을 보면서 나는 우리 와이프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너무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너무 우쭐대고 있던 게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되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희생해, 포기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희생이나 포기라는 말은 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막 뭔가 내가 책임감 있게 돈을 벌어오고 뭐 그 와중에 육아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밥 먹거나 화장실 가서 배설을 하거나 이런 것처럼 당연히 육아를 하거나 가족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있다면 희생과 포기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그걸 희생과 포기라는 단어로 너무
감싸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육아를 하면서 했고, 그런 거에 맞춰서 나온 작업이 사실 요 도형 작업이에요. 약간 좀 불안한 제 자신을 조금 어떻게든지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그런 것 자체로 좀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했던 작업이 좀 이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Nothing Without You는 제가 최근에 했던 개인전, 그러니까 최근 4월에 했던 개인전의 제목이자 작품 제목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냥 이런 작업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한 4년을 아기를 같이 와이프와 키우고 같이 고생도 하고 뭐 스트레스도 받고 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건 사실은 와이프였어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시선이 좀 많이 변했는데, 육아를 하면 할수록 너무 제 아이 소중하고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아이한테 제 자신을 투영하게 되잖아요. 얘도 잘하면 나 같은 놈이 되겠지? 담배 피고 술 먹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어디 가서 욕하고 막 하겠지? 아, 진짜 쓸모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기 때 저희가 이제 당연히 부모로서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독립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육아 하면서 있기는 좀 그런 거예요. 물론 제 모든 걸 희생해서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진짜 내 가족은 누굴까라고 했을 때 결국 와이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내.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저는 형제도 있지만 그건 제가 선택한 가족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하지만 제가 선택한 유일한 가족이 이제 우리 와이프님이고,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일 때가 만났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더 와이프에 대한 어떤 감정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있는 그대로, 원래는 제가 작업에서 어떤 단어들의 어떤 숨겨져 있는 의미나 좀 다양한 의미들을 좀 같이 해석해보자는 의미로 작업했는데, 이거는 오로지 와이프만을 위해서 했던 작업인 것 같아요. Nothing Without You라고 해서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가족한테 하는 얘기라고 막 써긴 썼지만 사실 우리 와이프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고 항상 지켜나가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육아를 하면서 그래서 더 그런 감정이 커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 작업 중에 오늘도 사랑해 라는 작업이에요. 예전에 여기서 산울림 여기 아트앤크래프트에서 전시할 때도 했었던 작업이고,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와이프한테 했던 얘기의 연장선으로서 결혼 전에 이제 연애할 때부터 와이프한테 항상 메시지를 써줬어요. 거의 매일 아침 써줬고, 결혼하고 나서도 되게 써줬어요. 거의 매일같이 짧게 3-4줄 정도 포스트잇에다 이렇게 써줬었는데, 항상 끝을 오늘도 사랑해 라는 말로 끝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조금 슬플 수도 있는 얘기인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없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후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적어도 이 말만큼은 하고 없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항상 써왔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못 써졌어요. 올해는 한 10번 썼나? 10번도 못 써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 육아 얘기를 하고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 말이 와이프한테, 또 우리 아기한테, 또 저희 다른 가족들한테도 항상 통용이 되는 그런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가 육아를 엄청 열심히 한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 스스로 어떤 남성이나 여성을 떠나서 제가 육아를 하면서 이런 느낀 점들, 또 어떤 제 시선의 변화, 사랑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려 봤고요.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완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전공은 금속공예를 전공을 했고요. 다양한 이제 물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 주로는 현대예술 장신구 작업을 하고 있으나 크고 작은 이런 오브제 작업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미디어 작업도 작업의 일환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앞에 화면을 바라봐 주시면, 자, 많이 본 그림이죠. 자, 저 이미지 보시면 어떤 게 연상이 되시나요? 얼굴이요. 다 얼굴로 보이시나요? 컵이요. 네, 저희 컵이라고 써있죠. 루비의 컵. 굉장히 유명한 이미지인데, 심리치료 하시는 분들,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활용하시는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보더라도 사람들이 머릿속에 인식되는 그런 이미지는 좀 다른 정보로 입각이 되는 것 같아요. 두 얼굴이 마주하고 있는 이미지로 인식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루빈의 컵, 루빈의 잔, 뭐 베이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꽃병의 이미지나 촛대의 이미지로 각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거는 시지각적으로 인식되는 그 이미지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몸 얘기하는데 이제 갑자기 삼천포로 살짝 빠져서, 자, 앞에 보이시는 저 건물이, 저 건축물이 어딘지 다들 아시죠? 어디일까요?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저 경복궁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한 번쯤은 다 거닐어 보셨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분들 아니어도 예쁜 한복을 입고 저 경복궁 근처를 이렇게 거닐고 계신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변 딱 궁 아니어도 그 근처에 이렇게 고즈넉한 이런 건물과 공간이 주는 이미지와 감각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즐기시면서 거니는 장소입니다. 자, 이 이미지는 어떤가요? 앞서 봤던 이미지랑 똑같이 경복궁을 갖다가 표시하고 있는데에도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죠. 일단 입체적인 것과 평면적인 것이 굉장히 틀리기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1인칭 시점이 아닌 3인칭 시점에서 어떻게 경복궁이라는 장소까지 갈 수 있는지, 주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경복궁을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인데, 어느 시점에서 그 건축물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건축물도 우리가 보았었을 때 인식되는 그 감각이 굉장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은 곳을 표시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지만 굉장히 다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처음 보이시는 저 건축물은 그 경복궁 사진은 우리가 거닐었던 그 경험들, 각자가 갖고 있는 추억들, 그리고 그 공간을 거닐면서 느꼈던 감각들이 동시에 우리에게 정보로서 전달이 됩니다. 다들 느껴지시거나 기억되시는 것들이 다들 틀리실 거예요. 뭐 엑스보이프렌드, 아니면 현재 남자친구, 남편분들, 여자친구분들이랑 다니렀던 저기에서 뭘 먹으면서 저 거리를 거닐었지 하는 것들의 인포메이션이 다르게 전달될 텐데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체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넘어갈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의 이미지가 더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이 사물은 뭘로 인식이 되시나요? 다들 이렇게 웃으시는데 왜 아는 건 물어봐, 약간 이런 이렇게 느껴지시는데, 빨간 사과의 앞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 이미지를 보면
어떠세요? 어떤 것들이 전달되세요? 잘 익은 사과처럼 전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 안에를 굳이 쪼개서 맛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한 번쯤 사과를 먹어봤기 때문에 어떤 맛일 거야 이렇게 느껴지시는데, 우리가 막상 저 뒤를 돌아봤었을 때 이런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고, 반을 쪼개서 안쪽을 봤었을 때 익은 줄 알았는데 텁텁하네 이런 이미지가 보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네 하는 것들을 경험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과일 파시는 사장님한테 많이 이렇게 당하시죠? 이렇게 엄청 잘 익었어요, 때깔 보세요 이러지만 막상 가져와서 잘라서 먹어보면 상상했던 맛이 아닌데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체를 가지고 우리가 시지각적인 감각 외에 몸이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조형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전공이 금속공예이고 주로 작업을 현대예술 장신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어지는 과제가 몸이에요. 이 몸에 우리 장신구를 어떻게 만들어서 착용을 할까? 이제 지금 여기 금속공예 전공하시는 학생분들도 있고 전공자 보신 분들도 계신데, 항상 만들 때 만들어지는 이 형체에 대해서 어떤 컨셉을 담고 있고 어떤 주제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색깔은 어떻고 물성은 어떻고 이런 고민도 하지만, 만들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착용하게 만들어질까도 우리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브로치도 그냥 이렇게 쉽게 핀백으로 착용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무게중심을 조금이라도 잘못 잡으면 이렇게 착용됐었을 때 이렇게 가분수처럼 숙여지기도 하고, 뭐 귀걸이나 반지도 굉장히 쉽게 만든 것 같지만 무게중심이나 착용감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나 착용하다가 분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항상 작가로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몸에 대해서 항상 관찰을 하는 대상이 저한테 되어 주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주제보다 내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인체, 몸을 가지고 한번 형상화해보자 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앞서 보이시는 이런 미디어 작업이랑 이런 오브제 작업을 같이 병행해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성평등 주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맞춰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남성, 여성 하는 이런 젠더에 앞서서 우리의 이제 몸은 그래도 한 사람당 하나씩 다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신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신체는 우리에게 어떤 공간이냐면 굉장히 감각적인 것들, 그리고 타인과의 이렇게 교류도 할 수 있는 사회적 장소로서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조영주 작가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도 그 퍼포먼스 하시는 퍼포머들이랑 또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또 관람객이랑 또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도 다 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서 틀려져 있는 이번 전시 이전에 제가 선행적으로 작업을 연구했었던 영상입니다. 이런 인체들, 몸의 이렇게 흐름들이 우리가 지금 딱 보여지는 손가락 5개, 팔 2개, 다리 2개 정해져 있지만, 기록들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연결을 하면 또 다른 기호로서, 또 다른 조형들로서 또 보여줄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 조금 돌려서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어떤 것 같아요? 반가운 친구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멀리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으면 SOS 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의 움직임은 본인 신체가 갖고 있는 본인 주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몸체를 갖다가 내용처럼 연결해서, 그래서 이 퍼포먼스 하시는 퍼포머들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지
이 영상에서 주어진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 형태가 형상이 어떻게도 어떤 이미지, 어떤 조형 작업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2D 이렇게 사진으로 먼저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사진을 토대로 해서 퍼포먼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기록을 하나의 레일로서 작업을 해서 저 옆에 보이시는 작업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매개로서 이렇게 움직임을 하나의 기록물로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런 조형 작업을 이제 구현하면서 굉장히 움직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유동적으로 보여지고 굉장히 확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가시적으로 딱 떨어져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또 하나의 몸짓으로서 새로운 이미지들을 생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은 퍼포먼스 하시는 그 퍼포머가 보여준 것들을 하나의 기록으로서 기호로 정리를 하고 그 움직임의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한번 연출을 해봤고요. 연속된 동작들을 이어붙여 가지고 또 새로운 추상적인 형태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모양이 나타낼 수 있는 신체가 갖고 있는 표현서부터 그 형태가 중첩되고 연결되면서 어떻게 추상적인 형태로서 변화해 나가는지를 앞에 이렇게 3D 과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연구한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여기다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형태를 직접적으로 대하다 보면 저게 신체에서 나온 형태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이렇게 비가시적인 형태로 이제 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또 하나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 거에 뭐냐면 이렇게 생각 같은 걸 좀 비가시적으로 표현을 해봐야지, 이런 거는 굉장히 가시적으로 표현을 해봐야지, 어떤 식으로 조형 작업을 해봐야지 하는 계획들을 영상으로서 조금 먼저 선행돼서 풀어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은 막연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나온 형태의 과정을 보고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더 많은 감정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떨 때 이렇게 비가시적인 이 시각 효과가 더 심미적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를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조금 그냥 비가시적인 거에서 오는 심미적인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딱 진짜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거울을 봤는데 이렇게 어스름하게 습기가 뽀얀 데서 보여졌었을 때 또 아름다움이 있죠.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지기 이전에.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으면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풍경보다 조금 더 예쁘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도 수영장 바닥에 타일이 굉장히 정교하게 삼각형이 되어 있지만 저런 일렁일렁 거리는 이제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과해서 보면 또 다른 굉장히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형태를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전시에 위해서 이제 새로 제작한 이 영상에서는 이 퍼포먼스 하시는 분이 이제 그냥 몸으로 인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작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스루의 천을 가지고 많은 동작들을 저렇게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인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굉장히 이 퍼포먼스 하시는 분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일렁일렁거리면서 보여지는 그 천,
굉장히 일시적이고 되게 유동적으로 보여지는 저 안에서의 또 다른 이제 세계를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영상을 좀 제작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비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천을 통해서 인체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비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보이는 것에 대한 잠재성을 또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막이 씌어져 있으면 저 사람의 움직임을 가지고 또 다른 자아로 보는 관람객에게 어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미디어 작업, 그 다음에 또 3D 작업, 그리고 이렇게 입체 작업, 조형 작업 형태를 계속 연구하면서 몸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했었을 때 나는 또 어떤 개념적인 의미의 몸을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기도 하고, 지금 현재 딱 서 있는 이 모습이 정지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몸을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전후 계속 공간적으로 연속된 이 동작을 연결해서 또 우리 신체가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조형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오브제를 이렇게 착용을 하면서 또 다른 인체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이렇게 보이는 것, 이런 오브제 작업, 장신구 작업을 하면서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양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작업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